커버 형태로 쓰다가 바로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데이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할 때 늘 항상 구입을 같이 해서 쓰고 있는 이 스마트 키보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구입을 했을 때부터 이 스마트 키보드를 같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팔고 다시 12.9인치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보드를 샀었고요.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10.5를 구입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같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아이패드 프로 사진을 이렇게 인증을 해보면 이 스마트 키보드를 같이 샀다는 것만으로도 뭐 돈이 많다느니 뭐 이렇게 돈 진짜 많으시네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거의 돈값을 못한다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를 왜 항상 아이패드와 같이 구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제가 쓰면서 아쉬운 점, 그리고 그 정도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녀석을 항상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일 경우에 제가 요거를 조금 생산적인 목적으로 좀 써보려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몇 개를 샀었거든요. 애플 키보드도 샀었고, 그리고 로지텍 키보드도 사서 좀 쓰다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항상 충전을 따로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일체형이 아니고 항상 따로 챙겨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면서 사용하는 용도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웹서핑을 한다든지 컨텐츠 소비 목적도 물론 크긴 한데, 기존에는 좀 달랐지만 이 10.5를 구입하면서는 제가 가장 주목했던 목적이 전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요 전용 앱이 태블릿용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태블릿에서도 무리 없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킷을 연결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SD 카드를 카메라 킷에 연결해서 바로 여기다 꽂으면 원본 그대로 여기에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을 그대로 활용해서 블로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굳이 노트북을 꺼내지 않더라도 가볍게 이 녀석을 통해서 블로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 때문에 이 10.5를 구입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키보드를 세트로 같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맥북 프로를 구입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제 가방에 항상 맥북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를 가거나 사무실에 하거나 이 녀석보다는 맥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요즘에는 거의 넷플릭스 전용 머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넷플릭스보단 사실 저희 딸아이 콩순이 머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스마트 키보드를 구입할 때 가장 주목했던 장점이 전원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휴대성. 이게 사실 휴대성이라는 게 단순히 무게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얘도 스마트 커버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장 키보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가벼운 제품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멀티 포인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무게나 이런 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키보드는 그냥 키보드가 필요 없을 때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스탠드로 사용하다가 필요한 즉시 바로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는 꽤 커요. 제가 사용해 본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다든지 메모를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댓글을 쓴다든지
뭘 하다가 다른 걸 타이핑을 할 일이 바로 있을 때 주섬주섬 꺼내지 않고 바로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타이핑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얘를 능가하는 키보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뭐 미친 듯이 비싸긴 하고 솔직히 가격만 따지고 놓고 보면 이건 미친 가격이라는 거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만한 키보드가 없어서 저는 항상 같이 구입을 했었고 이번에도 같이 구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바로 단점을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싸죠. 솔직히 이거 키보드만 놓고 보면 10만 원 후반,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 제품을 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욕을 먹어 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이 스마트 키보드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게 아이패드 프로는 전용인 스마트 키보드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 플러스 스마트 키보드를 더한 값이 아이패드 프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거는 좀 쓰다 보면은 대부분 아실 수 있는 단점이긴 한데 이 구조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얇은 노트북처럼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책상이 없는 데서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좀 애매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무릎에 놓고 쓰다 보면은 이게 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맥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도 책상에 앉기 좀 피곤하거나 할 때는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릎에 얹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불편해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키보드를 더한 값이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본전 생각 안 나고 잘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만을 구입하고 스마트 키보드를 구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키감은 다른 것보다는 많이 안 좋아요. 얘도 나비식 키보드처럼 조금 얕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뭐 외장 키보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대신에 휴대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휴대성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쓰다가 접어서 바로 이렇게 쏙 넣고 다니기만 하면 되고 충전도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커버 형태로 쓰다가 바로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휴대성에서는 다른 제품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편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격은 뭐 말이 안 되게 비싸긴 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얘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즉시 타이핑 작업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스마트 키보드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휴대는 늘 하지만 평소에는 뭐 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웹서핑을 하든지 뭐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꺼내서 타이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굳이 스마트 키보드를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로지텍 외장 키보드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평소에 얼마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은 평소에 자기가 작업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훨씬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다른 외장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